2024년 3월 26일 데뷔해 지금은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리며 역대급 성장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리센느. 데뷔 전 버클리 음대 출신인 소속사 대표는 멤버들에게 블랙핑크처럼 만들어주겠다, 무조건 성공시켜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꿈처럼 들렸던 이 말이 불과 2년여 만에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그룹명 리센느는 다시를 뜻하는 리와 장면을 뜻하는 씬을 합쳐 향기로 다시 장면을 떠올린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향기처럼 오래 기억되는 음악을 선사하겠다는 리센느만의 포부가 담겨 있죠. 실제로 리센느는 프루스트 효과를 음악적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프루스트 효과란 특정 향이나 경험을 통해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리센느는 정식 데뷔 전 선공개곡 요요를 먼저 공개했고 2024년 3월 26일 첫 싱글 앨범 리신, 타이틀곡 어워를 통해 정식 데뷔했습니다. 멤버는 총 5명, 한국인 멤버 원희, 리브, 메이, 제나와 일본인 멤버 미나미로 이루어진 다국적 걸그룹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리센느만 보면 믿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모든 일이 잘 풀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2024년 8월 첫 미니 앨범 신드롬을 발매하고 지금의 역주행 신화를 만든 러브어택을 타이틀곡으로 선보였지만 당시에는 지금만큼 큰 대중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는데요. 이후에도 글로우업, 립밤 등 꾸준히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일부 K-팝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때부터 노래 좋은 걸그룹이라고 불렸었죠. 하지만 리센느의 데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메이는 연습생 시절 앞날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팀을 떠날 생각까지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때 메이를 붙잡은 사람이 바로 리더 원이었습니다. 원희는 메이의 부모님에게 직접 저 한 번만 믿어보세요 라고 말하며 쉽게 마음을 돌리지 못했던 메이를 끝까지 붙잡았다고 하죠. 그리고 약 2년 뒤 5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시작됩니다. 리센느의 흐름이 크게 달라진 건 2026년 봄, 그 중심에는 리더 원희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의외로 아이돌 콘텐츠가 아닌 원희의 운전 연수였습니다. 초보 운전자 원희가 개그맨 이선민과 유영우에게 운전을 배우는 나의 연수 아저씨였는데요. 긴장한 채 운전대를 잡은 원희와 차근차근 알려주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찐삼촌과 조카 같은 케미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룹 공식 채널이 아닌 원희의 개인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큰 역할을 했는데요. 2026년 2월에 개설된 이 채널은 불과 4개월 만인 6월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에는 원희 혼자 시작했지만 이후 미나미, 제나, 리브, 메이까지 차례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멤버들의 캐릭터도 하나둘 제대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희는 거제소녀, 거제파일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리브와 메이는 붙여놓기만 하면 어딘가 허술한 모습 덕분에 패트와 매트 조합이 완성됐고요. 제나는 경주 출신답게 신라공주, 여기에 고윤정 닮은 꼴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거제 출신 원희와 경주 출신 제나가 만나면서 사투리를 활용한 콘텐츠까지 탄생해 또 하나의 인기 조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캐릭터 하나로 제대로 터진 멤버가 있었는데요. 바로 갸루 캐릭터의 미나미였습니다. 원희와 함께한 콘텐츠에서 일본 갸루 컨셉으로 등장해 거제 야호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남겼는데요. 여기에 거제소녀 원희와 갸루 미나미가 함께 거제에서 시간을 보내는 콘텐츠는 두 사람의 무해한 케미 덕분에 대중들에게 힐링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미나미는 재미를 위해 시작했던 컨셉이 자칫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갸루 캐릭터와 작별하고 다시 청순 미나미로 돌아왔죠. 그리고 리센느가 유명해질수록 뜻밖의 과거 영상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큰 무대에 서지만 당시에는 초등학교 운동장부터 각종 행사까지 정말 무대를 가리지 않고 달렸는데요. 특히 더 많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1분만을 간절하게 외쳤던 미나미의 모습까지 다시 화제가 됐죠. 메이는 이러한 시절을 떠올리며 사실 일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멤버들이 활동이 없어 지치지 않도록 회사에서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만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미나미 역시 무대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캐릭터 때문에 찾아왔다가 리센느의 서사를 보고 진심으로 응원하게 된다는 팬들 역시 많아졌죠. 그리고 마침내 영화 같은 역주행이 시작됐습니다. 7월 8일 오후 6시 리메이크곡 프리티걸을 발매한 바로 그날 불과 4시간 뒤인 오후 10시 무려 2년 전 발매한 러브어택이 멜론 탑백 차트 1위에 올라버렸는데요. 일간 차트에서 사라진 지 338일 만에 재진입해 무려 719계단을 뛰어오른 것인데요. 이 정도면 정말 영화 같은 역주행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 곡만 터진 게 아니었다는 것.
프리티걸 6위, 데자부 24위, 런어웨이 34위까지 무려 4곡이 동시에 탑백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그동안 숨어있던 리센느의 명곡들이 한꺼번에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리센느 붐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리센느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깜짝 라이브 방송까지 켰는데요. 불과 몇 시간 뒤 음악방송 출근을 앞두고 있었지만 민낯에 모자만 눌러쓴 채 등장해 팬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피곤했을 텐데도 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새벽에 직접 전하는 리센느의 모습에 팬들 역시 함께 벅차올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리티걸 역시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며 리센느에게 데뷔 후 첫 음악방송 1위를 안겨줬고 결국 음악방송 3관왕까지 달성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나의 연수 아저씨를 통해 원희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이선민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리센느의 하프타임 무대를 직접 관람한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직접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며 남다른 감회를 전한 이선민. 무대가 이어질수록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초보 운전하던 원희와 찐삼촌 케미를 보여줬던 이선민이 이제는 수많은 관객 앞에 선 원희를 바라보는 모습에 팬들까지 괜히 같이 뭉클해졌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5명이 모인 과정도 하나같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먼저 원희는 더뮤즈 엔터테인먼트의 김혜수 이사가 처음부터 눈여겨봤던 멤버였는데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멤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표는 이런 원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직접 거제까지 내려가 어머니를 설득시켰습니다. 당시 원희 역시 대표님의 진심을 보고 이 회사에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어머니 역시 이 회사로 꼭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전했죠. 미나미는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 후 설렘 출신입니다. 당시 입학시험에서 담임 선생님이자 트레이너로 나온 전소연은 미나미의 무대를 본 뒤 보이스가 너무 매력적이다. 녹음을 받아보고 싶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당시 전소연뿐만 아니라 권유리, 옥주현, 아이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4점 만점으로 입학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리센느가 인기가요 스페셜 MC를 맡게 됐는데요. 이날 인터뷰 진행자로 나선 미나미 앞에 전소연이 등장하면서 방과 후 설렘 이후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과거 미나미의 가능성을 알아봤던 선생님과 아이돌로 데뷔해 다시 만난 제자, 팬들마저 벅차올랐던 서사인데요. 한편 김혜수 이사 역시 방과 후 설렘의 수많은 참가자 중에서도 유난히 미나미가 눈에 들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주원 대표 역시 미나미를 영입하기 위해 직접 일본까지 찾아갔고 미나미 역시 그 열정을 보고 회사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브는 오디션을 통해 회사에 합류한 멤버인데요. 첫인사부터 출구 없는 매력 진경은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서 보여준 개성과 자신감이 리브를 캐스팅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죠. 메이 역시 오디션을 통해 합류했는데요. 메이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타고난 음색. 향기와 기억을 연결하는 리센느의 컨셉과 메이가 가진 음색이 딱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나는 데뷔 전부터 춤으로 이름을 알린 실력파였습니다. 댄스 아카데미에서도 이미 유명했고 2022년 청춘스타에 출연하며 춤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5명을 위해 버클리 음대에서 작곡을 전공한 대표는 전담 작곡팀까지 꾸리며 리센느만의 음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데뷔 이후에는 대표가 팬사인회를 직접 찾아 팬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라이브 방송에도 종종 등장하며 멤버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렇게 청춘 영화 같은 성장 서사 때문에 잠시 가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리센느는 멤버 전원이 센터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전원 비주얼 그룹이었는데요. 화려한 비주얼과 달리 실제 모습은 한없이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의 멤버들. 이 갭 차이 역시 리센느의 확실한 입덕 포인트였습니다. 실제로 원희는 리센느만의 강점과 입덕 포인트로 멤버들끼리 정말 사이가 좋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차에서도 숙소에서도 항상 대화가 끊이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그 말을 제대로 증명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무려 화장실 3개를 갖춘 99평의 새로운 숙소가 공개됐는데요. 숙소는 훨씬 넓어졌지만 멤버들은 여전히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리센느 소속사 이사는 한번 러브버그는 영원한 러브버그인 건지 항상 엉겨붙어 있다 말에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송은 역시 숙소가 100평이면 뭐하냐 10평처럼 쓰는데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죠. 한편 리더 원희는 멤버들에게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혹시 모를 연예인병까지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좋은 음악을 꾸준히 들려주면서도 작은 무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캐릭터로 대중에게 다가간 끝에 중소돌의 기적을 써내려간 리센느. 리센느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리센느의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